연구 모형 설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모형을 설정을 하실 때, 모형이라는 걸 설정을 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는 이 목표가 학위를 받기 위한 것인지, 학위 논문인지, 아니면은 어떤 학회에 등재를 해서 학회에 투고를 하고 학회지에 등재가 되어서 어떤 좀 이렇게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학회 논문인지,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목적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위는 뭐 석사, 또 박사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석사 논문을 시험으로 대체를 하거나 지금 뭐 뽀글뽀글 끓고 있는 소리가 우리 저 논준모 연구소에서 항상 아침마다 내리는 헤이즐넛 커피가 끓는 소리입니다. 약간 이 영상을 보시다가 무슨 저 양반이 강의하다가 방구를 끼나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치거나 이제 논문을 제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박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사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뭐 테스트, 나뭇잎이 떨어지네. 자, 시험이나 논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논문을 써서 펜도 떨어지는 거, 지진이 났나? 논문을 써서 통과되는 경우를 이제 PhD라고 하죠. 필라소피 닥터라고 해서 이제 철학이 있다, 논문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전문대학원에서 시험을 쳐서 통과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의학 박사 같은 경우 이제 MD라고 하죠. 근데 논문도 쓰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논문인데, 특히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청구 조건으로 청구 심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학회에다가 논문을 적어도 한 편이나 두 편 정도 등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회 같은 경우에는 박사 과정인 사람들, 이 박사학위 논문 청구 심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등재를 하려고 투고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는 이제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연구 실적을 내서 어떤 그 학교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는 목적도 있고, 또는 진정한 학술적인 가치를 발표를 하고자 내시는 분들도 있죠. 종류는 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학회에 논문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진정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낸다, 이렇게 보고 이 학회에 제출하는, 투고하는 논문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퍼블리시한다라고 보죠. 그죠? 퍼블리시한다, 학회지에 등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두 가지 논문을 뭐라고 하냐면 패스를 하기 위해서, 그죠? 패스를 하기 위해서 쓰는 논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퍼블리시가 되는 것은 어떤 가치에 좀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이 패스는 어떤 체계적인 구성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죠. 형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패스가 목적이냐, 약자로 그냥 쓰겠습니다. 패스가 목적이냐, 퍼블리시가 목적이냐, 요렇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모형을 이루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패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 또는 배경 뭐 이런 근거들의 여기 나와 있죠. 구성,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낸 이 모형 문제 못 믿겠다 이거죠. 일단 심사위원들이 뭐 네가 뭘 안다고, 제가 이렇게 표정과 말투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과장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네가 뭘 안다고, 이제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라.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 제 강의라든지 뭐 제가 컨설팅을 할 때 항상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모형을 설정하는 이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잡죠. 좀 쉬운 방법은 어떤 관점의 변환이고 어려운 방법은 추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요령들을 막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이 이제 어떤 패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이 퍼블리시드, 그러니까 학술적 가치를 위한다라면 이 모형은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탄탄한 이론적 근거, 이건 이제 완전히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탄탄한 이론적 근거 바탕 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대부분 보면 이제 뭐 관점의 변함 이런 거는 완전히 수준 낮은 거고 추론에 의해서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이건 이제 학술적 가치고 굉장한 실무적 가치가 있을 때, 실무적 또는 정책적 가치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론적 근거가 조금 약해도, 학술적인 근거가 좀 약해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모형으로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패스를 하는 목적을 둔 학생 여러분들은 좀 하기 힘든 연구죠. 굉장한 실무적 가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인터스텔라 영화를 찍다가 뭡니까, 그 블랙홀을 구현하는 어떤 시각적인 컴퓨터 그래픽스와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은 이론적 근거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굉장한 실무적 가치를 지닌다고 봐야죠. 대부분 보면 이제 어떤 자연과학 계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세밀하고 조밀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어떤 요령들, 또 그런 어떤 실무적인 기법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설명할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뭡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미시적으로 쭉 들어가야죠. 우리가 뭐 법을 공부할 때도 총론을 먼저 공부하고 강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공부할 때도 거시경제 공부하고 미시경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보고 이제 안에 깊숙이 들어가듯이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형 하나만 보고 놓고 가더라도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을 알고 난 다음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 관점의 변화를 어떻게 시키는가,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적 이론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고 실무적 근거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서 이 문제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들은 그때마다 어떤 기법들을 대응시켜야 할 것인가, 그 기법에 해당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도구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논문의 가장 맥락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계속 공부하셔서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